자, 보시죠. 일단 10장이 도치 구문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가 이제 중요한 어순들을 다 정리를 할 거거든요. 일단은 우리가 도치라고 했을 때 일단 머릿속에 의문문 어순이구나. 한마디로 이제 어떤 문장을 의문문으로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의문문 어순이 뭐냐면 이런 거죠. 자, he works는 평서문이죠. 우리가 일반 동사가 왔을 때는 does를 사용해서 do not does, did를 사용해서 의문문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he works가 의문문이 되면 does he work가 되는 겁니다. 이게 도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근데 만약에 비동사가 있다. 비동사가 있으면은 비동사랑 주어 위치 바꾸시면 되고요. 조동사가 있다 그러면은 조동사랑 그다음에 주어 위치만 바꾸시면 돼요. 간단하죠? 그럼 의문문이 저겁니다. 일반 동사인 경우에는 do not, does, did를 사용해서 의문문을 만드는 거고 나머지 뭐 비동사나 뭐 조동사 이런 것들은 주어랑 위치만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되는 게 어떤 특별한 이유에 의해서 도치 구문이 만들어지는 건데 그러면 도치가 돼야 되는데 도치가 안 됐다? 그러면 틀린 문장이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시제 파트에서 as soon as가 노스널로 변했잖아요. 그죠? 그때 노스널이나 hardly, scarcely가 문 뒤에 갔을 때 도치가 된다 그랬죠? 그러면 그게 뭐냐면 부정어구가 문 뒤에 갔을 때 도치가 된다 이런 건데 도치가 안 되면 틀린 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도치가 됐냐 안 됐냐 보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뭐가 남았는지 이거 보셔야 돼요. 그래서 주어 뒤에 뭐가 오는지 보셔야 되는데 만약에 뭐 does라든지 did 이런 게 나갔다? 그러면 뒤에 동사 원형이 남는다는 얘기죠. 맞아요? 비동사가 왔다? 그럼 뒤에 주격 보호 남겠죠? had 왔다? pp 남겠죠? 뭐 can이 왔다? 동사 원형 남겠죠? 그래서 뒤에 뭐가 남는지까지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근데 마지막에 보셔야 되는 게 주어 동사 수일치. 그럼 얘네 두 개 위치가 바뀌었잖아요. 바뀌었을 때 어떤 게 주어인지를 보시고 동사 형태가 뭐가 들어가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노치에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232쪽 보실래요? 자, 일단은 지금 제목에 도치 구문의 의문문 어순이라고 돼 있죠. 자, 그거 확인하시고 밑에 표로 한번 보세요. 아, 의문문이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아, 이게 도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뒤에 뭐가 남는지까지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이렇게만 쓰세요. 이 세 가지를 한번 써보세요. 도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 다음에 주어 뒤에 뭐가 남았는지, 마지막으로 수일치가 맞게 들어갔는지. 자, 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부정어구가 문 뒤에 왔을 때 도치가 된다는 건데 여기에서 말하는 문두라는 거는 문장 맨 앞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당연히 이제 예를 들면은 어떤 문장이 하나가 있잖아요. 하나가 있으면은 여기가 문두가 되겠죠?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동사 다음에 대시 오자. 얘 명사절이죠? 그럼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오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뭐다? 여기가 문두가 될 수 있겠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문두라는 게 무조건 그냥 맨 앞이 문두가 아니고 어떤 문장이 시작할 때의 맨 앞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이지? 여튼간에 이제 문두에 부정어가 왔을 때 도치가 되는 건데 자, 우리가 뭐 no sooner, hardly, scarcely 이런 것들 보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문두에 왔을 때 도치가 되는 겁니다. 도치가 안 됐다 그러면 그 문장은 틀린 문장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 지금 until이 있는데 not until 구문도 저희가 이제 시제 파트에서 배우셨죠? not until이 문두에 왔잖아요. 오면 이 until이 전치사가 될 수도 있고 접속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전치사 역할을 한다면 뒤에 구가 오겠죠? 접속사 역할을 한다면 뒤에 절이 오겠죠? 그러면 절까지 온 다음에 뒤에 게 도치가 되는 거예요. not until 안에 있는 문장이 도치가 되는 게 아니고 not until이 이끄는 문장을 제외하고 그 다음 문장이 도치가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뭐 under no circumstance 뭐 이런 게 왔잖아요. 그러면 뒤에 게 뭐다? 도치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 232쪽에 보시고요. 이거는 내가 봤던 건데 싶은 것도 한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여기 거 다 외우셔야 됩니다. 다 외우셔야 돼요. 자, 어떤 부정어구가 있는지 쭉 보시고 이거는 내가 봤던 거야 싶은 것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저희가 앞에서 배우시면서 뭐 no sooner, hardly, scarcely 이런 것들 다 보셨잖아요. 그죠? 쭉 보시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 제 책에 있는 거 다 배우셔야 돼요. 알겠죠? 다 배우셔야 돼요. 자, 7번 보실래요? 그러면 이렇게 보셨을 때 맨 앞에 지금 나돈이가 있잖아요. 그럼 나돈이 딱 보는 순간 뭐냐면 도치가 돼야 되겠네 이 생각이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어야 돼요. 알겠죠? 도치 됐어 안 됐어요? 도치 안 됐죠? 도치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반 동사니까 과거잖아요. 앞에 뭐 써야 돼요? did 쓰면 되죠? 그래서 did, they, go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지. 자, 되셨나요? 자, 248쪽에 13번 가보시죠. 248쪽에 13번. 자, 맨 앞에 under no circumstance 보이시죠? 물결 표시 쭉 하시고 딱 보는 순간 도치입니다. 도치. 자, 주절이 도치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도치 시키려면 should you로 바꿔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under no circumstance가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아니야 이 말이거든요. 이 안에 부정어가 내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should you로 바꿔주시고 뒤에 not을 없애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문맥상 위에 거랑 맞는 게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under no circumstance 살리고 should you 바꿔주시고 뒤에 not까지 없애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고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under no circumstance에서 no 자리에 any를 써버리면 돼요. any를 쓰면은 이번에 any가 들어가면은 부정어가 아니잖아요. 그럼 도치를 해요 안 해요? 도치 안 하죠. 그래서 any를 써버리면은 뒤에 뭐다? You should not live here 이걸 그대로 남겨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알겠죠? 근데 출제자가 의도한 포인트는 이게 부정어가 문제에 왔기 때문에 도치시켜 이게 포인트인데 뒤에 not은 제 생각 약간 오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거든요. 여튼간에 그렇게 두 가지로 바뀔 수가 있어요. 되잖아요? 자, 다음 또 7번 보시고요. 자, 두 번째. 자, 이번에 only 플러스 시간이 문제에 있을 때 도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only once, only then, only recently. 첫 번째 줄의 거는 얘네들 뒤에 따라오는 애들이 부사기 때문에 뒤에 게 바로 도치가 돼요. 네? 근데 만약에 only after가 오잖아요. after는 전치사나 접속사로 쓰인다고 했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앞에 not until처럼 뒤에 구가 오든지 아니면 절이 온 다음에 그 다음 게 도치가 되는 거야. only when이 왔잖아요. when이 접속사기 때문에 뒤에 절이 오겠죠. 절이 온 다음에 그 다음 게 뒤집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when 안에 있는 절이 뒤집어지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지금 only once 왔잖아요. 그럼 뒤에 게 바로 도치가 돼야 돼요. 도치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비동사 했을 때는 주어랑 위치 바꾸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was done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only after가 왔잖아요. 자, after가 여기서는 전치사예요? 접속사예요? 접속사로 쓰였죠. 주어 동사 왔으니까. 그럼 여기까지 간 다음에 뒤에 게 뒤집어지는 겁니다. 도치 안 됐죠? 자, 그래서 did she know 이렇게 바꿔주셔야지 도치가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필기 233쪽. 자, 필기 되셨으면은 168쪽 가보시죠. 168쪽. 자, 168쪽에 자, not until 저희가 배우셨잖아요. 자, not until 구문에 저희가 별표 친 두 개 문장 있죠. 그래서 두 번째 문장 보시면 not until he was 40 문장이 있잖아요. 그 다음 게 도치가 됐었죠. not until 부정어 도치입니다. 근데 맨 밑에 보시니까 지금 only 플러스 시간이죠. 그래서 도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문장과 제일 마지막 문장을 별표를 쳤죠. 두 개 문장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냥 정답으로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문장들을. 자, 다시 233쪽 보시고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only 플러스 부사구나 부사절이 문두에 왔을 때. 그래서 only로 시작하는 문장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웬만하면 도치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only 플러스 시간, 부사구, 부사절 도치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 문장 보시면은 you can learn lots of things. 네가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데 질문을 함에 의해서.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은 중요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알겠죠? 근데 만약에 only가 뒤에 by가 이끄는 전체적으로를 데리고 문두에 오잖아요. 그러면 뒤에 게 도치가 돼야 돼요.
그럼 only by asking questions가 문제에 왔죠? 도치됐어 안 됐어요? 안 됐죠? 틀렸구나 판단 내리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자, 7번 장은 보세요. 자, 그래서 only by asking question이 문제로 갔다 그럼 도치가 돼야 되는데 도치가 안 됐잖아요. 그럼 이 문장 틀렸구나라고 판단 내리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다음에 only if가 왔잖아요. if는 부사절이죠. 그럼 only 플러스 부사절이 문제에 갔잖아요. 그럼 도치가 돼야 되는데 도치가 또 안 됐잖아요. 틀렸구나. 아시겠어요? 그래서 can you learn으로 바꾸고 we will로 바꿔 주셔야지 맞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필기. 자, 249쪽 가볼게요. 249쪽. 자, 7번 장은 보세요. 항상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only로 시작하는 문장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도치될 가능성이 아주 높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뒤에 보니까 지금 전치사구가 왔잖아요. 지금 only 플러스 부사구죠. 됐어요? only 플러스 부사구가 문제에 왔기 때문에 도치가 돼야 돼요. 알겠죠? 도치됐어요? 안 됐어요? 도치됐죠? 그 다음에 비동사 왔잖아요. 그럼 뒤에 뭐 남아있어야 되죠? 주격 보호가 남아있어야 돼요. 그럼 이 주격 보호 자리에 뭐다? 형용사 올 수 있죠? 근데 여기에 만약에 뜬금없이 부사가 왔다? 그럼 틀린 문장이 되려? 아시겠어요? 그래서 뒤에 문장은 지금 가주어 진주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원래 문장은 it is possible to explain their action 되는 거야. 됐죠? 자, 우리가 잠깐 배우셨지만 explain은 몇 형식 불가라고 했죠? 4형식 불가예요. 4형식 안 됩니다. 그래서 목적어가 2개 나오면 틀려요. 됐습니까? 맞는 문장이죠. 그래서 이 문장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 때 도치를 안 시키던지 아니면 주격 보호 자리 부사를 넣던지 이렇게 하면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explain이 왔는데 여기 뜬금없이 예를 들면은 뭐 explain us 이렇게 왔다? 그럼 이것도 틀린 거예요. 그럼 맞게 고쳐주려면 얘를 없애던지 아니면 앞에 전치사를 달던지 이렇게 하지 맞는 문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짧은 문장에서 저희가 한 3가지 문제 정도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쓰시고요. 자,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보시면은 so do I, so am I 개념인데 뭐뭐 역시 뭐뭐 하다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뭐냐면 내가 소년이고 그 역시 소년이야 라고 했을 때 he is to라고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말을 so를 사용해서 어떻게 하냐면 so is he, 지금 도치됐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되셨나요? 자, 나는 영어를 좋아합니다. 그도 좋아요. 그러면 he does to라고 말할 수 있지만 so를 사용해서 뭐다? so does he라고 쓸 수 있는 거죠. 됐어요? 그럼 이 구문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은 지금 보시면은 앞에 비동사가 왔을 때는 이렇게 비동사로 받아주는 겁니다. 됐어요? 근데 앞에 일반 동사가 왔잖아요. 일반 동사가 왔을 때는 do not, does, did로 받아줘야 돼요. 아시겠죠? 그럼 이 구문에서는 도치가 됐냐 안 됐냐 중요하죠.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첫 번째, 도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이거 중요하고요. 두 번째, 동사의 종류 중요하겠죠. 비동사는 비동사로, 일반 동사는 do not, does, did로 받아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나는 소년이 아니야, 그 역시 소년이 아니야 라고 했을 때 긍정문에서 뭐뭐 역시는 to잖아요. 근데 부정문에서 뭐뭐 역시는 either이 됩니다. 되나요? 그럼 얘가 3번째 포인트. 자, 그다음에 긍정문에서는 우리가 so를 썼잖아요. 그죠? 근데 부정문에서는 neither이나 no를 써요. 뭐뭐 역시 뭐뭐이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 neither이나 no를 쓴다는 거고 여기에 so가 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이게 4번째 포인트가 돼요. 됐잖아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잖아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5번째 포인트는 뭐가 되냐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and neither이고 그냥 no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no는 뭐랑 같냐면 and neither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얘랑 얘가 동일해요. 그러면 접속사가 있으면은 neither 쓰셔야 돼요. 접속사 없으면은 no를 쓰셔야 돼요. 그럼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여기까지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234쪽. 자, 맨 위에 표가 있으니까 표 보시고 중요한 포인트를 쭉 정리하세요. 거의 얘네들은 그냥 매번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정리하셔야 돼요. 알겠죠? 경우의 수가 되게 많잖아요, 문제가. 자, 아래쪽에 포인트 다시 볼게요. 일단 어순이 보시면 일단 도치가 돼야 된다는 거 하나 보시고, 그다음에 동사의 종류. 그다음에 긍정일 때는 so, 부정일 때는 neither이나 no입니다. 자, 이때 and neither이 no과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도치시켜 놓고 나서 이제 수일치도 보셔야 되고, 그래 주어 자리에 명사가 있는지. 그래서 주어 자리에 뜬금없이 뭔가 명사가 될 수 없는 게 들어가 있다? 그럼 틀린 겁니다. 자, 도치를 시켜놓고 나서 뒤에 뭐가 남는지까지 쭉 보셔야 돼요. 되시겠어요? 자, 일단은 뒤에 문제를 한번 가볼까요? 자, 2번 가보시죠. 2번. 243쪽에 2번입니다. 243쪽에 2번. 자, 7번 보시죠. 지금 주격보까지 끊었죠. 토이스까지. 그래, 전체적으로 날렸습니다. 앞에 문장이 긍정문이에요, 부정문이에요? 긍정문이죠. 그래서 지금 소가 왔어요. 도치됐어요, 안 됐어요? 도치됐죠? 했어요? 앞에 동사 종류 뭐죠? 비동사죠? 그럼 뭘로 받아야 돼요? 비동사로 받아야 돼요? 비동사 맞죠? 자, 뒤에 주어가 복수 맞습니까? 복수 맞죠? 그럼 맞는 문장이구나. 아시겠어요? 만약에 여기에 뭔가를 더 썼다. 여기에 마침표를 안 찍고 여기에 뭔가를 더 쓰면은 여기는 주격 보호 자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형용사는 가능하겠지만 부사는 안 되겠구나. 여기까지 연결시키셔야 돼요. 알겠죠? 맞는 문장입니다. 오늘 복습 테스트 거의 한 10분이 100점 맞으셨나요? 이게 정상이다. 이게 그냥 정상이다. 알겠죠? 계속 그렇게 따라오셔야 돼요. 알겠죠? 따라오셔야 돼요. 이제 저희가 한 주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오늘 진도 나가면 11장까지 진도를 나가면 나머지 12장 남았단 말이에요. 동사만 남았거든요. 그러면 그게 끝나면은 이제 문법 개념 다 정리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물음을 던져야 되죠. 나는 이 개념을 얼만큼 내 걸로 만들었냐? 이 판단을 내리셔야 돼요. 그러면 두 가지 길밖에 없어야겠죠. 어떤 길이 있냐면 내가 문법 정리가 좀 잘 안 돼 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잘 안 돼 있다 싶으면은 이 과정을 한번 더 들으셔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1주차부터 쭉 들었는데 만약에 내가 잘 안 돼 있다는 거는 사실은 습관도 덜 잡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두 번째 들으실 때 인강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알겠죠? 인강으로 들으시면. 왜냐하면 인강으로 들으시면 본인 관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오셔가지고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 과정을 안 거치고 개념 없이 징검다리 문법으로 넘어가면 문제 풀 때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근데 반대로 개념을 어느 정도 잡으시고 넘어가시면은 그 징검다리 문법이 그냥 쭉쭉 흡수가 될 겁니다. 원래 징검다리 문법이 시즌이 4개거든요. 4개인데 그게 순환이 돼요. 순환이 되는데 지금 시즌 4로 하고 있거든요. 이게 끝나면은 제가 한 2달 쉬었다가 개강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학원에서 이제 개강하자 그래가지고 그래서 개강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음 텀에 이제 시즌 1이 개강돼요. 시즌 1부터 꼭 안 드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 상태가 어떤지를 보시고 개념을 정리를 하셔야 되면은 개념 먼저 정리하시고 뭐 시즌 2부터 들어오셔도 괜찮아요. 알겠죠? 그래서 개념 정리하시고 넘어가셔야지 본인한테 도움이 많이 돼요. 모든 공부가 그렇게 돼야 돼요. 알겠죠? 그 판단 한번 내려보세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래도 한 70% 정도는 개념을 내 걸로 만드셨으면 넘어가셔도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아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듣기를 추천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복습이 어느 정도 잘 돼서 징검다리를 넘어갔다? 그럼 징검다리 넘어가서 이제 문법책을 이제 태우는 게 아니고 예? 이걸 계속 또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때는 다시 돌려 들을 때는 실강 듣는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실강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 다음에 학원 체제가 좀 바뀌어가지고 이론 강의 이게 지금 5시간짜리잖아요. 근데 이게 다음 텀부터는 8시간으로 바뀌어요. 이제 이틀 해가지고 그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바뀌어가지고 이제 뭐 장단점이 또 있겠죠. 그래서 한번 돌리셨으면은 그래서 어느 정도 따라가셨으면 굳이 실강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오셔가지고 또 수업 듣고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인강을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강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징검다리 넘어가면 또 설명드릴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지금 저희가 독해 강의가 독해 원리 강의를 하고 있어요. 독해 원리를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그 강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몸소 체험을 하고 계실 겁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강의가 끝나면 이제 그 다음 강의가 속독의 반하다 강의거든요.
그러면 독해 원리를 하고 나서 속독에 반하다 넘어가셔야 돼요. 근데 혹시 지금 만약에 중간에 들어오셨거나 해서 독해 원리를 안 듣고 계시면 지금 2주 남았잖아요. 인강으로 다 듣고 들어오세요. 만약에 그걸 놓치잖아요. 그러면 속독에 반하다 들으면서 독해 원리 강의를 같이 들으셔야 될 겁니다. 네, 그렇게 두 개를 들으시면은 또 빡세요, 이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제일 이상적인 거는 만약에 문법 지금 중간에 들어왔다? 그 다음에 내가 9월부터 문법을 다시 들어야지 라고 결정이 되셨으면 뭘 하시냐면 지금 하시는 가볍게 들으시고요. 지금부터 2주 동안 독해 원리 강의를 내 걸로 만드세요. 오늘 저희가 3주차 강의거든요, 내일. 그래서 지금 뭐 실강 들어오시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 동영상으로 1주차부터 쭉 해서 분량이 많지 않은 강의이기 때문에 그 남은 2주 동안 독해 원리 끝내시고 단어장 정리하시고 그렇게 대기하고 계시면 돼요. 그렇게 하고 9월 되면은 다시 이제 요 강의 실강 들으시고 그다음에 요거 끝나면 다시 진검다리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판단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지금 문법 개념이 한 50% 정도야? 그러면 진짜 막 2주 동안 빡세게 내가 복습한다? 그러면 70%까지 끌어올릴 수는 있어요. 근데 영어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서 조금 빡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진로를 삼을지를 결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개념을 다시 들을지 아닐지를 먼저 결정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제 수업 많이 들으면 좋아요. 좋은데 그냥 수업 듣고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도움이 돼야지 저도 좋고 여러분도 좋거든요. 그죠?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들으면은 좋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별로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니까 본인한테 도움이 되겠다 싶을 시점에 그렇게 들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개념이 돼 있다 안 돼 있다 그걸 가지고 판단하시고 속독에 반하다 넘어가시기 전에는 독해 원리 다 끝내고 들어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몇 쪽 가시냐면 자 4번 가보시죠. 4번. 자, 244쪽에 4번입니다. 자, 7번 보세요. 지금 hit 소리까지 목적어 끊었잖아요. 문장 끝났죠? 자, 앞에 긍정문이에요, 부정문이에요? 부정문이죠. 그러면 so를 써요, 못 써요? so는 못 쓰는 거예요? 그러면 neither이나 no를 쓴다 그랬잖아요. 접속사 있어, 없어요? 있죠. 있으니까 neither 쓴 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한 단어로 뭘로 바꿀까요? no로 바꿀 수가 있겠네요. 동사의 종류 뭐죠? 비동사예요, 일반 동사예요? 일반 동사죠. 그래서 여기 did 쓴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 뭐가 남아? 그러면 여기 동사 원형이 와야 돼요. 아시겠어요? 맞는 문장이죠? 자, 필기. 자, 필기 되셨으면 246쪽에 8번 풀어보세요. 246쪽에 8번. 자, 앞에 긍정문이에요, 부정문이에요? 부정문이죠. 일단 so를 쓸 수 없죠. 접속사 있어, 없어요? 없죠. neither를 써야 돼요? 아니면 no를 써야 돼요? no를 써야 되죠. 증명됐죠, 지금? 자, 동사의 종류 뭐예요? 일반 동사죠. 그래서 did 온 겁니다. 그래서 did가 왔다라고 했을 때 주어 다음에는 뭐냐면 동사 원형이 남습니다. 이 자리에 동사 원형이 아니면 틀린 거예요. 동사 원형 왔죠? 그래서 전치사 날렸습니다. 얘도 맞네요. 했죠? 네. 자, 이제 235쪽 가보시죠. 자, 가정법에서 if 생략은 오늘 저희가 다 정리를 했죠? 가정법 if 생략됐을 때 도치가 된다는 거 정리됐고요. 그 다음에 도치시키고 나서 뒤에 뭐 남는지까지 보셔야 되고 가정법 미래에서는 if 생략되면 should가 나오니까 뒤에 동사 원형이 오는구나. 그 다음에 스몰 c 어떤 유형인지 알겠죠? 정답 뭔지 보이시죠? should 보이시죠?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넘기시고요. 그럼 여기까지가 뭐냐면 이제 도치가 됐냐 안 됐냐에 조금 더 비중이 실리는 그런 도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부터는 뭐냐면 그 수일치를 보는 건데
그래서 도치가 됐어 안 됐어 이거보다는 이제 수일치가 됐는지에 조금 더 비중 실어줘야 되는 그런 어떤 도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there is 다음에 단수가 오고 there 다음에 복수 오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도치 구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there are a lot of students. 복수니까 R이 왔고요. 네, 단수니까 lives가 온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지금 there is 구문에서 지금 주어가 보시면은 얘 명사잖아요. 지금 명사 주어. 그러면 there is 다음에 이제 명사 주어가 왔을 때는 어순이 동사 주어 이렇게 와요. 근데 만약에 대명사가 오잖아요. 대명사가 오면 대명사 주어가 왔다. 그러면 어순이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바뀌죠. 어순이.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잔동 거슬러 줄 때 여기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떻게 하죠? Here you are 들어보셨죠? 그래서 there is나 here이나 거의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here you are 이렇게 쓰잖아요. 얘가 뭐다 지금? 대명사 주어죠. 그래서 어순이 이렇게 된 겁니다. 명사 주어면 어순 바뀌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자, 교재 한번 보시면 일단 236쪽. 자, 일단은 이제 기본적인 원리는 there is나 there라고 왔을 때는 뒤에 뭐다? 뒤에 있는 게 주어라서 얘가 이제 기본적인 도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a lot of students 복수죠. 그래서 R이 왔고요. 그래, avoid 단수니까 lives가 되는 거죠. 되시겠어요? 요거 한 개 쓸까요? 그래서 there is나 here is 이런 거에서 명사 주어인지 대명사 주어인지에 따라서 어순이 좀 다릅니다. 자, 여기 필기하신데 쪽수 하나 적어보세요. 239쪽에 9번이라고 쓰시고요. 239쪽에 9번. 그래서 한 장 한번 넘겨보세요. 자, 그래서 239쪽에 9번 보시면 개념이 이렇게 나와 있죠. Here we are. 우리가 다 왔어. 뭐 이렇게 해서 here we are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면 대명사 주어이기 때문에 here we are 된 겁니다. 근데 버스가 왔어 이 말을 here comes the bus라고 쓰는 거죠. 어순이 왜 이렇게 되는지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 다시 칠판. 자, 그 다음에 장소 부사가 문제 왔을 때 도치가 된다. 이거 저희가 주어 동사 수일치에서 잠깐 제가 언급을 해드렸잖아요. 그러면 장소 부사가 문제 왔을 때 도치가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왔을 때 뒤에 게 지금 주어고 얘가 지금 동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어가 복수기 때문에 R을 쓰는 거죠. 했나요? 그러면 장소 부사고 문두 위치시 도치는 반드시 도치는 아니고요. 선택적인 도치입니다. 선택적인 도치. 그래서 선택적인 도치라는 거는 도치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 말입니다. 도치를 안 하면 문제 가치가 없어요. 근데 도치를 시켜놓고 나서 뭐다? 수일치를 묻는 게 문제 가치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자, 이 문장을 보세요. 자, rise가 자동사예요, 타동사예요? 타동사 누굽니까 지금? 다 남으세요. 자동사죠. 얘 뭐죠? 타동사잖아요. 그죠? 목적어 있어 없어요? 목적 없죠? 정답이 앞에 거예요, 뒤에 거예요? 앞에 거죠. 이 문제를 그냥 틀리면 합격 못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나오면 그냥 90% 이상은 무조건 정답이 나와줘야 돼요. 근데 봐요. 이 문장을 동일한 문장을 이렇게 한번 바꿔볼 겁니다. 이렇게 바꾸는 순간 보세요. 얘 자동사죠. 얘 타동사죠. 이게 자타동사인지 모르시면 드릴 말씀이 없고요. 아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럼 이렇게 만약에 문제를 만들잖아요. 똑같은 문제입니다. 똑같은 문제인데 만약에 두 번째처럼 문제를 만들면 이렇게 판단을 해요. 목적어 있으니까 타동사 정답. 이렇게 보세요. 실제로. 아시겠어요? 근데 이 문장은 어떻게 된 거예요? 장소 부사고 문두에 왔죠? 도치가 됐고요. 그래서 얘가 지금 동사고 얘가 주어가 되는 거지. 그럼 코리아가 주어가 되는 거야. 목적어가 아니고. 그러면 정답이 뭐가 돼요? 라이츠가 되는 거지. 이해하셨나요?
자, 여기까지 한번 볼까요? 236쪽. 그래서 제가 장소 부사하고 도치할 때 이 문장을 지겹도록 보여드릴 겁니다. 이 두 번째 문장을. 중국과 일본 사이에 한국이 놓여져 있어. 아시겠죠? 위에 것처럼 나오면 거의 다 맞추는 거고요. 밑에 것처럼 나오면 거의 다 틀립니다. 알겠죠? 굉장히 매력적이잖아요. 뒤에 목적어. 그죠? 예, 목적어 아닙니다. 되셨나요? 제가 징검다리 문제 풀 때 문제가 딱 있잖아요. 관련되는 개념들을 PPT로 계속 띄워드릴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서 계속 이제 세뇌가 될 겁니다. 세뇌가 될 거고 모든 PPT를 다 공유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징검다리 문법을 풀면서 매주 기출 문제 한 회씩을 풀 거예요. 블러스에서. 커리에는 이제 안 들어가 있는데 자 추가적으로 그거 풀어드릴 겁니다. 그럼 매주 한 주, 매주마다 이제 기출 문제 하나씩 풀면은 시즌 4까지 풀면은 웬만한 기출 문제 다 풀어요. 우리가 문법 가속도 할 때는 개념적으로 나눠가지고 문제를 풀었잖아요. 그때 내시면 이제 기출 문제를 다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또 연습이 돼요. 그 다음에 제 수업 같은 경우는 문제풀이는 되게 어려워요. 혹독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예? 그래서 풀 때마다 막 좌절하게끔 그렇게 해서 단단해져요. 예?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은 나머지 일반적인 문제들이 그냥 되게 쉽게 보여요. 그냥 딱 보자마자 그냥 정답이 딱 보일 겁니다. 복습만 잘 하신다면. 아시겠어요? 그래서 시즌 1 듣고 그다음에 시즌 2 듣고 할 때마다 이게 좀 다를 겁니다. 능력들이. 아시겠죠? 여기까지 일단 되시죠? 자, 여기서 질문. 우리가 처음에 도치구문이라고 했을 때 도치구문은 어떤 어순이라고 그랬어요? 타이틀에서? 의문문 어순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딱 생겨야 돼요. 도치구문은 의문문 어순인데 그럼 만약에 이제 한국이 놓여져 있습니다. 얘를 의문문으로 만들면은 원래는 does Korea lie가 돼야 되잖아요. 맞죠? 근데 얘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의문문 어순이 아니고 그냥 주어 동사가 그냥 뒤바뀌었죠 지금. 그래서 여기서 어순에서 뭐다? 한번 의문이 드셔야 됩니다. 의문문 어순이 아니잖아요 지금.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자 232쪽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죠. 232쪽. 자, 맨 위에 표가 있죠. 자, 표 밑에 살짝 보세요. 장소 부사구가 문두에 위치하고 주어가 명사인 경우 lie, sit, 뭐 stay, stand, 뭐 live, come 등의 완전 자동사, 일형식 동사 얘기예요. 그래서 완전 자동사는 동사 자체가 도치됩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의문문 어순이 아니고 동사 자체가 그냥 앞으로 나온다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lies가 완전 자동사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동사 자체가 앞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이 문장을 내놓고 여기에 lies Korea가 맞는지 does Korea lie가 맞는지 이런 문제까지는 안 나와요. 알죠? 나올 가능성이 거의 0에 수렴합니다. 그렇지만 왜 그런지는 알아는 두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236쪽 다시 보세요. 자, 지금 일단 장소 부사구를 보고 있는데 거기 쪽수 한번 볼까요? 247쪽에 12번 가보시죠. 247쪽에 12번. 자, 판단해 보세요. 모든 건 구조 분석에서 나옵니다. 그렇죠? 구조 분석에 나와요. 우리가 주어가 될 수 있는 건 명사라고 했잖아요. 명사류. 근데 주어 자리에 명사류가 아니고 뭔가 다른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뭔가 도치를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12번 보시면은 on the platform에서 장소 부사고 왔죠? 도치가 돼도 되고 안 돼도 돼요? 알겠죠? 가끔씩 이런 질문합니다. 장소 부사고 이렇게 문제에 왔는데 도치가 돼야 되는데 도치가 안 됐는데 이거 틀린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해요. 도치가 돼도 되고 안 돼도 돼요? 알겠죠? 다만 뭐냐면 문제를 만들 때 도치를 시켜놓고 나서 수일치를 묻는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자, 동사 동그라미 치시고요. what. 자, 주어가 단수란 얘기예요? 복수란 얘기예요? 단수란 얘기죠. 단수 왔습니까? 예, 그럼 맞구나 보시면 되죠. 됐죠? was가 동사 자리인데 만약에 was 자리에 being이 들어갔다? 그럼 틀린 거겠죠? 구조 분석하면 문장이 안 되죠? was 자리에 만약에 being이 들어왔다? 그럼 틀린 겁니다. 되시겠어요? 자, 다시 앞에 가서 자, 장소 부사구 쪽수 하나 적어볼게요. 일단 125쪽에 29번.
125쪽에 29번 가볼게요. 자, 우리가 125쪽에 29번 보시면 수일치에서 저희가 장소부사구가 문제에 와서 도치된다는 개념을 보셨는데 그 중에 어멍을 보셨잖아요. 어멍. 어멍이 문두에 있잖아요. 그럼 뭐뭐 충에 이 말이거든요. 그럼 얘는 장소부사구로 흘러갈 가능성이 아주 높은 애예요. 여기서 장소부사구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눈에 보이는 장소도 되지만 추상적인 장소도 괜찮아요. 알겠죠? 그래서 많은 레전드 중에, 그죠? 많은 전설들 중에 이거는 추상적인 거잖아요. 그 전설들 중에 뒤에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장소부사 강조할 때 저는 어멍을 엄청나게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다시 236쪽 오시고 방금 125쪽에 29번 적으셨잖아요. 그죠? 거기 밑에 쪽수하는 게 더 적으세요. 243쪽에 1번. 243쪽에 1번. 자, 풀어보시죠. 뭐 징검다리나 이런 거 문제 풀면서 어멍에 대해서는 정말 몇십 문제를 풀거든요. 그렇게 훈련을 하거든요. 그럼 1번 문제를 보실 때 어멍을 딱 본 순간 장소부사구가 딱 떠올라야 돼요. 머릿속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멍부터 쭉 가서 possessions까지 묶으시고요. 자, sold 타동사 pp 앞에 명사 꾸며주시고요. 자, 듀얼링 동그라미 치시고 자, even itsel까지 끊으세요. 특정 기간이 명사입니다. 그래서 어멍을 딱 보시는 순간 뭔가 예측이 돼야 됩니다. 알겠죠? 지금 동사 자리에 지금 월이 왔죠? 주어가 단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복수된다는 얘기예요? 복수가 된다는 얘기죠? 단수의 복수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뒤에 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월이 뭐다? was가 돼야 돼요. 합격생 중에 유일하게 95점 맞고 요거 더 먹은 사람이 있거든요. 이 문제 틀리셨어요? 미쳤다 그랬어요, 진짜? 진짜 많이 풀었거든요. 진짜 많이 풀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반복해서 이제 보는 문제들 잘 기억하고 계십시오. 풀만 하시죠?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어멍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다시 236쪽 가보시고요. 자, 7번 보세요. 그러면 장소부사하고 저희가 공부할 때 늘 뭐냐면 이 문장을 계속 띄워드릴 겁니다. PPT로. 세뇌될 만큼. 알겠죠? 그래서 거의 세뇌시키시고요. 이런 패턴의 문제가 나왔을 때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무조건 틀리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문장이랑 또 한 문장을 또 보여드리는데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자유와 함께 책임감이 따라온다. 이런 문장이 있는데 얘가 주어고 얘가 지금 동사가 돼요. 주어가 지금 복수잖아요. 그러니까 S가 붙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됐죠? 얘를 굳이 장소부사구에 넣은 이유는 이런 겁니다. 이런 공간이 있어요. 장소. 가상의 공간이 있는데 여기 원래 자유가 없었어? 됐어요? 자유가 없었는데 자유가 생긴 거예요. 공간상의 변화가 생겼죠. 그래서 자유가 들어오면서 공간상의 변화를 일으키면서 책임감도 같이 따라왔다 이 말이 되는 거거든요. 아시겠어요? 뭐 이게 왜 장소부사구예요? 이걸 이해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장소부사구 보여드릴 때 이 두 개 문장을 계속 띄워드릴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 패턴 한 개 외우세요. 자유와 함께 책임감이 따라온다. 스파이더맨 보셨잖아요. 스파이더맨 보시면은 늘 스토리가 동일하죠. 같이 살던 삼촌이 죽던지 아니면 뭐 숙모가 죽던지 죽어요. 강도한테 뭐 이렇게 칼 맞아서. 그러면 죽기 전에 그 삼촌과 숙모가 거의 이제 그 시그니처처럼 말하는 대사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큰 어떤 힘과 함께 책임감이 따라온다 이런 그 대사가 있어요. 그래서 with great power, 큰 힘과 함께 뭐 comes great responsibility 이런 대사가 있어요. 모든 시리즈에 그게 나와요. 뭐 스파이더맨 찾으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알겠죠? 그래서 장소부사구 할 때 제가 이 두 개 문장을 계속 띄워드릴 겁니다. 알겠죠? 봐요. 기술적인 발전과 함께 많은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이런 패턴이에요. 아시겠죠? 자, 정리.
자, 그 다음에 자 3번 개념 보시면 자, ing나 pp가 부사구를 데리고 문두에 갔을 때 도치가 돼요. 그럼 원래 문장은 이거거든요. 몇몇 기자들이 인질로 잡혀 있습니다. 이 말인데 이 pp가 뒤에 뭐다? 전치사구를 데리고 문두에 가잖아요. 그러면 도치가 된다는 거지. 그럼 얘가 동사, 얘가 주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항상 뭐냐면 우리가 구조 분석할 때 헬드는 pp잖아요. 지금 뒤에 전치사가 왔죠? 그럼 pp니까 여기까지 보시면 이게 절대 주어가 안 되잖아요. 지금 근데 뒤에 동사가 왔어. 그럼 어떤 이유에서 도치가 됐구나라고 판단 내리셔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헬드가 앞에 와서 부사고 데리고 왔으니까 도치되는구나 보시고 뒤에 게 복수라서 월이 정답이구나 이렇게 풀어내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럼 여기서 지금 이제 ing랑 pp가 부사구를 데리고 문두에 왔을 때 도치라는 건데 우리는 여기에 무게를 실을 겁니다. pp에. 왜냐면 ing를 넣어서 문제를 만들 수도 있거든요. 있는데 ing가 와버리면은 동명사랑 혼동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ing가 주어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ing를 데리고 와서 문제를 만들어 버리면 그 ing가 동명사인지 현재 분사인지 구별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한마디로 되게 지저분한 문제가 생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ing가 부사구를 데리고 문두에 가는 거는 독해 문제 같은 데서 가끔씩 보게 됩니다. 구조에서. 예? 구조에서 보게 되니까 문법에서는 이 정도 pp만 기억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pp가 왔을 때는 얘가 주어가 안 된다는 게 명확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 237쪽 가서 자, 네 번째 보시면은 자, 형용사가 맨 앞에 왔죠? 자, 밑에 주격보라고 쓰세요. 주격보. 자, 그 다음에 뭐 is나 are이 오고 긴 주어 돼 있죠? 긴 주어의 기준은 저런 겁니다. 우리가 대절이라든지 아니면 투부정사 이런 게 주어 자리에 오면 가주어 진조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만약에 어떤 명사가 나왔는데 얘가 주어인데 예를 들면 뭐 관계 대명사의 수식을 받고 있어? 그럼 주어가 길어지겠죠? 이런 경우는 우리가 가주어 진조를 못 만들거든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이런 경우에 이 긴 주어를 뒤로 던진단 말이에요. 던지고 주격보호 형용사를 앞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패턴에서 보세요. 이런 식의 어떤 패턴이 문장에 있으면 그냥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그죠?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얘를 그냥 전체를 뭐다? 뒤로 던져버리고 형용사를 맨 앞으로 빼는 구조가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지금 4번입니다. 4번.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지금 예문에 보시면 지금 fearful 형용사잖아요. 형용사는 주어 될 수 없죠. 근데 형용사 다음에 지금 동사가 왔잖아요. 그럼 뭔가 도치됐나? 그래서 보시면 지금 the fact가 주어가 되고 뒤에 that은 완전한 문장이 왔기 때문에 동격이 되는 거죠. 여튼간에 지금 the fact부터 끝까지 dark까지가 지금 주어가 되는 겁니다. 의미상으로.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패턴의 문장에서 자, 주격보로 앞으로 빼고 도치시키는 게 있다는 겁니다. 됐죠? 자, 정리하시고요. 그 문법 체력을 올려드리잖아요. 그거 심심할 때 보세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고등부 강의한 거를 편집해서 올린 건데 그것만으로는 공무원 시험이 다 커버 되진 않아요. 근데 공무원 시험에서 거의 중요한 문법들은 다 커버가 돼요. 그러니까 가볍게 한번 보세요. 보시고 시작할 때 딱 영상 딱 멈춰 놓으시고 문제 한번 풀어 보시고 그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또 정리가 또 잘 될 겁니다. 자, 그다음에 5번 보시면 5번은 저희가 결과용법에서 배운 거죠. 자, such that은 너무나 뭐뭐해서 뭐뭐하다라는 구문인데 이때 such를 강조하기 위해서 문두로 보낼 수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밑에 예문 보시면은 온라인 미디어의 영향이 너무나 커서 그 결과 어떤 사람을 하룻밤 사이에 유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라는 구문인데 이때 such를 강조하기 위해서 문두로 보내면 도치가 된다 라고 했죠? 자, 이때 도치가 됐을 때 수일치에 유의해야 된다 이렇게 배우셨죠? 자, 246쪽에 9번 가볼까요? 246쪽에 9번. 자, 9번의 보기 3번입니다. 자, 그래서 서치 맨 앞에 왔죠?
도치됐죠? 자, 주어 단수예요, 복수예요? 주어. 복수죠? was 맞아, 틀려? 틀렸죠? 이렇게 포인트 잡으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개념에서 어떤 문제를 다뤄질 수 있는지를 깔끔하게 딱 정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보시면 이제 큰 어떤 도치에 대한 건 다 배우셨고요. 이제 238쪽 보실래요? 238쪽은 이제 그 외에 중요한 어순이 뭐가 있는지를 쭉 정리한 겁니다. 이건 제가 잠깐 쉬었다가 진도를 계속 나갈게요.